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자,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극단적인 입장과 권리의 주장이 난무하면서 모두가 날카롭기 쉬운 시대지요. 자, 지금 이 멘트는 1년 전 1월 라디오 허심탄회를 처음 시작한 날 오프닝 원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의 오프닝으로도 전혀 이질감이 없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또 1, 2년이 지나면 달라질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뿜어내는 시대의 온도가 그렇게 가고 있는 듯합니다.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대담에서 의견이 다를 때는 함께 의논해보자.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얻어내면 우선 그걸로 가자. 또 세월이 지나서 갈라지게 되면 또 대화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품은 생각을 너그럽게 한다는 그 의미처럼 이제 1년을 돌아 TV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구본상의 허심탄회도 지금까지처럼 역시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허심탄회가 라디오 또 그리고 유튜브 MBC 중북 채널 시사인 이슈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 자, 저희가 새롭게 이제 봄을 맞아서 봄 개편과 함께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격주로 TV판 구본상의 허심탄회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스튜디오도 조금 새 단장을 했고 또 새 마음으로 더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새로워진 구본상의 허심탄회 오늘 1, 2부 모두 더 인터뷰로 쭉 이어갈 텐데요. 두 분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청원 조직위원장 김수민 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냥하게 또 시원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한 분씩 잠깐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네, 먼저 하세요. 의원님 먼저 하세요. 네. 오고 가는 네, 먼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그 총선 이후에 총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거기서 더 힘을 얻어서 최근에 이제 주변 분들, 지역민들 그리고 당원분들과 함께 또 산악회에서 산에도 가고 또 초파일날 용화사, 보탑사 이렇게 쭉 인사도 드리고 네네. 엊그제 이제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 또 인사도 드리고 참배도 하고 예. 또 제 나름대로 제 이름을 걸고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사를 푸는 그런 경제 정치 시사 유튜브를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최근에 아주 덕분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 그 허심탄회에서 네. 총선 전까지 이제 선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만두시긴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경제 관련해서 하시더니 이제는 다른 데로 가셨네요. 앞으로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충북 청주 지역 경제를 위해서 네. 방송 중에 섭외가 훅 들어왔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시민분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네. 제가 이제까지 다소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우리 아들이랑 멋진 친교의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 아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저 여기 임신했을 때부터 여기 MBC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 낳기 바로 직전까지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아기가 벌써 1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돌이에요. 돌잔치 준비하고 애는 이제 금방금방 클 것 같은데 이제 성장하는 같이 성장하는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제 개인적 고민도 많고. 사실 총선 때 정말 바쁘잖아요, 후보들이. 그때 이제 그러면 아들 많이 못 보고 떼놓고 다니느라고 좀 그 부분도 좀 마음에 심적으로 좀 힘드시기도 했겠는데요. 그때 어떠세요? 거의 한 두세 달 정도는 아예 못 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죠. 며느리 잘못 들이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셔서 이렇게 건강상에도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다들 선거를 치르면은 그 모양새가 사실 거의 산송장 같잖아요. 얼굴도 검티티하고
하고 이제 선거의 상흔이 여기저기 남는 것 같아요. 네. 아, 다들 아니 아마 검은 회복 티티 중이시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얼굴이 울긋불긋. 그러니까요. 피부과 갔다 왔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시는데 오늘 TV편 첫날이라서 이렇게 모셨는데 아니 뭐 저기 멋있어지시려고 예뻐지시려고 좀 시술을 좀 받으셨나 네, 보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아주 멋진 모습으로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제가 이 두 분 모시면서 네. 좀 걱정도 했어요. 이게 떨어지신 분들 낙담이 워낙 크다는 얘기를 네. 제가 이제 그런 선거 저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옆에서 이제 표만 던졌지 우리 유권자들로서. 네. 근데 선거를 뛰신 분들은 이게 한번 떨어지면 그 상흔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 들어서 두 분 오늘 첫 회라고 저희가 허심탄회답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모셨는데 너무 침울하게 오시면 어떠냐 했는데 뭐 신영환 교수님 산 다니고 있습니다. 뭐 더 얼굴 좋아하셨고 네. 김수미 위원장님 뭐 더 멋져지시겠다고 지금 얼굴도 이렇게 근데 아마 예. 그 선거가 끝나면 후보들보다 그 후보를 지지하고 애정해 주셨던 지역민들이 조금 더 침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돌아다니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손잡고 길 가는 거 멈춰서 그래요? 해가지고 네, 우시는 분들도 네. 많고 아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후보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제 지지자분들이라던가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안타까운 표하실 때마다 좀 안타깝죠. 네. 죄송하기도 하고. 저야말로 이제 뭐 슬퍼하거나 네네. 또는 뭐 그렇게 침울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 짧은 맞아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참 이제 영입이 이제 15호로 영입이 돼서 네. 발표 나면서 그날 이제 뭐 전국에 무슨 검색량 1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제 총선의 지역 배치 관련해서 여러 이제 설왕설래 논란 네네. 막 하고 실질적으로 4일에 걸친 이제 짧은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막 하늘로 갔다 지하로 추락했다가 막 이런 순간들을 몇 번을 거치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나서 근데 딱 결과 발표 나고 나서 진짜 제가 한 15분 정도 잠시 이렇게 멍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종의 이제 신입생 전입생 입장에서 무엇을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바로 당선된 분들과 축하 인사 나누고 바로 다 열심히 돕겠다 하고 정신 차리고 네. 다시 이제 이렇게 기운을 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아니 지금 롤러코스터 말씀하셨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 롤러코스터 왜 타셨는지.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이제 다들 아마 지역에 계신 분들도 웬만한 분들은 이제 물 밑에서 아시던 분들 빼놓고는 깜짝 놀라셨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 이때 맞아요. 몸 담으셨던 데가 이제 같은 곳이다가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당적을 잠깐 이제 나오셔서 네, 네. 무당적으로 계시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뭐 이 그동안의 이력을 봤을 때 뭐 이쪽에서 어떤 것을 도모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네. 의견이 다수였는데 저희도 기사만 봤거든요. 오늘 저기 실육성으로 좀 네.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갑자기 이렇게 결심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우리 저 연애할 때 밀당하듯이 예.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찾고 제가 이제 뭐를 해보려고 하면 또 멀리 달아나는 이런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2002년도 이제 대선을 마치고 그 윤석열 대통령님 그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너무 이제 번아웃 됐다 그러죠. 이게 어느 정도 재충전도 필요하고 현실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22년 4월에 제가 다 인수위도 사표 내고 이제 탈당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경제 분야에 집중하겠다. 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년여가 지나면서 민주당에서도 기존의 어떤 586 중심의 네. 어떤 이념 이런 쪽에 방점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일자리, 뭐 취업, 창업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생활 정치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어떤 큰 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놓고 전문가를 물색을 하던 과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안을 받고 사실은 굉장히 고심을 했죠. 그런데 누가 남이 대신 결론 내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딱 아내랑 둘만 일주일 고민하고 그 어디 막 그 조언을 많이 구하진 않으셨어요? 전혀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험칙상 이건 제 인생을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또 뭐 보안의 문제도 당에 당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진짜 아내랑 고민하고 일종의 이제 고독한 결단의 영역인 거죠. 그냥 단순한 어떤 조언이나 그냥 결심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영역이어서 그때 이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 뒤부터 이제 진짜 롤러코스터로 들어가게 됐죠. 그럼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기 소위 말하는 아까 연애에 비유하셨으니까 네. 어장 관리에 실패한 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패했나 봅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적절한 인사를 모셔간 것으로 하시죠. 아이고 덕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사실 그렇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뭐 결단 고뇌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바깥에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단 네. 뭐 정말 듣기 뼈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새 정치인 뭐 이런 네네. 표현부터 해서 그런 것들 처음에 이제 당연히 예상도 하셨죠. 그런 네, 비판도. 당연히 예상을 했고요. 뭐 당적의 이제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많았는데 아마 자세히들 이제 안 보셨으니까 제가 현 정부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그런 비판이 셌겠죠. 근데 아예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또 철새는 주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서 그 겨울을 보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살아온 이력이 항상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만 거꾸로 가는 그런 행보여서 그랬고 그 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놈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이날까지 이렇게 자기 소신 발언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면서는 네네. 지금은 훨씬 더 전화위복도 되고 또 훨씬 더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네, 뭐 그 얘기도 좀 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 제가 김수민 위원장님 지금 처음에 소식 소개해드릴 때 네. 청원 조직위원장이라고 소개해드려서 일단 네. 저도 그 동안에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직함에 앞에 이름이 조금 바뀌셨어요. 그 민주당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총선 때 되면은 후보를 이제 마지막에 공천을 딱 하면 그 후보 빼고는 나머지 당협위원들은 다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그 후보들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 이후에는 그분들이 원외 당협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 후보들이 그렇군요. 당협위원장이 돼요. 그래서 네. 그 지금 과정 중에서 조직위원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것 비슷하게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그 자세한 직함 같은 거 몰랐는데 어쨌든 네. 각 당마다 네. 그 정해진 절차들이 다 있으니까 지금은 조직위원장으로 저희가 불러드립니다. 이제 총선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좀 어떻게 몸과 마음이 다 추스려지셨습니까? 특히 사실 그 신용환 전 교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일찍 떨어진. 네. 그러니까 본 경기까지 못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일찍 떨어진 분. 더 일찍 떨어진 두 분 그런 제목으로 사실은 저희 작가가 써놨어요. 여기. 근데 방송에 그 자막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김수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본선에서 세게 이제 한번 네. 경쟁을 했는데 떨어지셨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충북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군들이 몰리는 곳이 청원이잖아요. 네. 그중에 그렇죠. 신용환 교수님도 네. 있었고 그러네요. 저도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두 분 다 청원. 네, 그럼요. 그 정말 그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맞붙었을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였잖아요. 어찌 됐든 그죠? 저는 대진표상. 요 정도 이런 이제까지 진행 과정 속에서 이 청원구에 왜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몰리는가는 이제 우리 청원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이제 발전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북에서 가장 많은 발전 가능성을 지닌 곳이 우리 청원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비전을 가진 후보들이 아주 대거 몰렸다고 생각해요. 네. 경선부터 엄청 힘들었지만 이번에 본선도 너무 힘들었어요. 네. 본선에서 제가 원래 예측하던 후보가 아니고 또 새로운 후보가 올라오기도 했거니와. 예측했던 후보는 신용환? 그럼요. 네. 아니 네, 대답을 하시려는데 대답을 가르치시는 바람에 말을 못 들었네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보군들도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었고 또 이제 용산발 악재도 이제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터졌고 네. 또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이 이렇게 선거가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선거가 저는 4년 전에 그 코로나 있을 때 선거가 이 선거는 최악 중에 최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체감하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악재가 많았다 아니면 물론 정치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인 것은 맞지만 네. 너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거의 조석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너무 갈등도 내부에서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저는 후보도 후보였지만 홍보 본부를 맡았었는데 본부장 맡으셨었죠. 준비했었던 예. 홍보 전략들을
바로 다음 날에 다 바꿨어야 되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2부 때 총선 백서에서도 조금 나오겠지만 네. 전략이나 전술들이 그 조석으로 바뀌는 전국 상황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저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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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정치가 생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살아서 움직이고 진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영입된 자체로 정말로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왜냐면 너무 좋으셨죠? 영입 이제 15에서 네. 왜냐하면 다 비례대표로 해서 이재명 다 대표가 된 거 아니냐 이제 점퍼 이렇게. 입혀주고. 실제로 이제 제가 2월 7일 날 영입 세레머니가 있었는데 실제 마지막에 이제 경선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이제 청원에 가서 경선해라 나온 게 3월 1일 3.1절 기념식을 이제 이재명 대표 모시고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한 20여일 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저도 이제 내심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고향은 이제 흥덕이고 한데 갑자기 청주에서 네 지역에서 전부 신용안을 놓고 여론조사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을 해서 아 그래요? 실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여쭤보고 아마 당에서는 이제 가장 어떤 전체 선거 구도를 놓고 보면서 최적의 이제 어떤 솔루션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의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저 개인으로서는 어디 한 군데만 했으면 그 한 군데뿐하고만 어떤 갈등이나 반대, 비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집중이 됐을 텐데 네 군데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군데에서 전부 이제 굉장히 공공의 비판도 적이 많고 돼버리시는구나. 공공의 적 아닌 예, 예. 공공의 적이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영입인제 같은 경우는 중앙당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따르게 그렇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개별 해명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어렵죠. 뭐 할 겨를도 없이 아. 이제 일단 집중 포화를 맞은 상태에서 거의 그러기 상태에서 이제 출발이 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중앙당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하면서 이제 결국 청주 같은 경우는 4승에 그런 게 됐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 수긍하고 바로 정신 차리고 이제 인정하고 같이 하게 됐죠. 네. 아까 그 청원에 여야 막론하고 결국 후보들이 몰린 건 그만큼 청원이 이제 발전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그 발전을 또 이끌어가는 청원의 지역 중에 뭐 오창 같은 게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 얼마 전에 제2의 판교를 키우겠다라는 예. 신북도의 뭐 네.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것이 김수미 위원장님 그 총선 전에 저희 각 후보들 인터뷰할 때 이제 마지막에 오창에 굉장히 좀 집중하겠다는 뜻을 막 밝히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고 보니. 네. 근데 실제 결과에서는 그 같은 구에서도 이제 동마다 결과들이 네. 좀 나오잖아요. 네. 득표율 보니까 오창에서 여전히? 많이 지셨어요. 결국 그렇게 전략은 세웠지만 네. 집중해야겠다가 네. 했지만 뜻대로 잘 안 된 거네요. 여러 가지 이제 패인을 분석한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크게는 오창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연령대인 40, 50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의 요인 아닌가. 근데 40, 50대가 사실은 조금 요즘으로 치면 전통적인 더불어민주당 강세 네. 네.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40, 50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오창에서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캠페인 할 때 그 홍보 공보물을 보고 굉장히 진짜 프로다운 홍보 공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이제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많이 할애가 되면서 네. 어떤 아주 디테일한 이런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어떤 그런 공약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뭐 사실 재탐 삼탕 하듯이 이런 게 많은데 아이를 안고 직접 이제 생활 속에 현장에 있는 이런 공약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보고 네. 역시 굉장한 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오창 이런 데서 굉장히 잘 먹혔을 수가 있었는데 아마 전체적인 쓰나미 같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수미 위원장도 용산발 악재라는 표현을 워딩을 정확하게 5글자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라디오로 했을 땐 정해진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있어서 가장 아까 뭐 15분 정도 멍했다. 거의 뭐 이렇게 떠나 있었던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뭔가요? 선거 이제 지내시면서 딱 하나씩 짚어주신다면 30초씩. 예. 첫 번째 시그널은 강서 보궐선거.
였는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당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호주 대사 임명. 그걸로 이제 약간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이 선거는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풀어보고요. 예. 신용환 전 교수님은 저 개인에 대한 것은 이제 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 배치 이런 거에 따른 그 어떤 제 스스로의 개념, 방향성 정립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고뇌의 시간 속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의 시간이었고 당으로 본다면 막판에 진짜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결집이 있었어요. 쓰나미 같은 윤석열 정권 심판 기류 속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국민의힘에서 결집을 하면서 아마 선거 일주일 정도 더 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기류까지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판단을 하시는군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 슬기롭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TV판으로도 함께 나가는 시간이고요. 오늘 두 분의 주인공들을 모셨습니다. 보통 첫 시간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당선인들이라든지 좀 잘 나가실 법한 분들을 모시기도 하는데 저희 허심탄회가 뭐 그야말로 좀 톡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사실 되시는 분들은 모시는 곳도 너무 많고요. 저희 경쟁이 치열해서 네. 좀 아쉽게 또 떨어지신 분들의 그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수민 청원조직위원장 또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분 저희 잠깐 광고 나가는 시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웃고 계시니까 저도 내심 마음이 좋네요. 예. 두 분과 함께 지금 앞서서 소회들을 좀 여쭤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거 때의 어떤 국면의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뭐 그야말로 압승을 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패배 원인이 딱 떨어지게 조금 물론 딱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분분한 얘기들이 아직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일부 때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탄광에 보면은 그 연기를 맡으면서 이제 틱틱틱틱거리는 카나리아 있잖아요.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이제까지 몇 번의 시그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로와 패턴을 바꾸지 않았던 이제 당의 총체적인 이제 책임인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강서 보궐 때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바꾸지 못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국면들이 변할 때는 후보는 사실 잘 못 느껴요. 그냥 흐름만 느낄 뿐이지. 근데 호주 대사 임명권은 완전히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피부에다가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확연히 느껴져요. 이거는 정말 악재다.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아마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조금씩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충북권에서도 청주에 있는 후보들 4개 지역구 양당 후보들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호주 임명대사 건으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 게 나중에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총선 백서를 쓰고 있어요. 네네.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대통령 선거일 것인지 이제 뭐 워크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게 특정 개인의 책임이냐 아니냐로 이제 대화와 요 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조금 아쉽다. 이제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를 봤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사실 이제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찾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현재 당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당은 동일한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문제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명의 문제 그리고 그의 미숙함으로 이제 백서의 내용이 흐르게 된다면 이거는
아마도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백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화이트 페이퍼는 정말 솔직하게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또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면 출제자 가 이제 채점도 하는 거죠. 채점도 하고 시험도 보고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질문 내용을 좀 보니까 특정인을 아예 이렇게 마녀 사냥하듯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에 따른 이제 결과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있었거나 또는 같이 했지만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답정너 하듯이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평하기는 그렇지만 끓는 물의 개구리처럼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온 국민도 알고 있었고 국민의힘 분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뭐만 고치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답은 알고도 서서히 끓는 물에 이렇게 질식해서 가는 개구리처럼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은 선거 캠페인이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시대 정신이 아니라 저는 정확히 보면 시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간명한 뭐 슬로건이라고 할 수도 없죠. 현상이니까 그렇게 포커싱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중간중간에 진행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2조 심판론이다 또 뭐 다른 쪽으로 계속 이게 변화하면서 오다 보니까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선거 패턴을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소위 아젠다 파이팅을 할 때 어떤 때는 한 2주가 걸리고 짧아도 한 3일이 걸린다 이랬는데 이 모바일 시대에 다들 똑똑하고 현명하고 하시다 보니까 휘발성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 하루 만에 다 흡수가 되고 또 하루 만에 날아가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하루 만에 또 반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그걸 기동성 있게 대처하고 이런 측면은 민주당이 훨씬 발달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민주당하고 지금 차이를 뭐 잠깐 말씀하시니까 제가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듣는 얘기 중에 개인적으로 놀랐던 얘기가 국민의힘 와 보니까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당이 그래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충청북도 국민의힘 도당 홈페이지 같은데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민주당 홈페이지보다 더 잘 돼 있어요. 도당을. 근데 실제로는 저도 이제 그 방송하면서 느낀 것이 후보가 아무리 바뀌고 새로 왔다고 해도 그 같이 이렇게 그 조직 사람들하고 같이 착착 방송 준비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 못 봤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조직이 없다. 후보 혼자 뛰더라. 뭐 안에서 뭐 하고 바깥에서 뭐 시민단체 같이 뭐 이슈 만들어주고 뭐 좀 힘을 좀 주고 뭐 이런 뭔가 이게 일사불란한 것들이 국민의힘이 와 보니까 없더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몇 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일단 이제 민주당 보면은 땡땡개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친명 아니면 뭐 노무현계, 뭐 문재인계, 김대중 뭐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보면은 지금 당 대표를 당수라고 하죠. 당수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이제 집단으로 당이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새누리당부터 함께 그 당에 우리 당에 계셨기 때문에 그 문화적 차이를 아마 교수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저희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이념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특정 이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당에 가입하고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민주당으로 비교하면은 친명, 강성 지지자층이 있다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이라던가 아니면 친윤이라던가 이런 조직화된 특정 계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크게 동의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가입돼 있는 민주당 예를 들어 충북에 한 1000여 명 이렇게 당원들이 있는 단톡방 이런 데 보면 국민의힘에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파 당연히 있죠. 어느 정치든지 뭐 과거든 지금이든 개파가 없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정치적인 논쟁, 기타 어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논쟁 이런 거를 거의 진짜 금방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딱 오프라인에서 보고 어떤 특정 목표를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개의치 않고 굉장히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있을 때는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면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샤이 보수 이렇게 좀 감추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조직적으로 약간의 거꾸로 반영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자신 있고 좋을 때는 겉으로 더 많이 표출되고 이런 측면이 이제 속으로 감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좀 그 양 당의 차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분기점이 된 사건 중에 뭐 보궐선거의 결과 뒷수습도 있었고, 이제 이종섭 전 호주세사 임명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거 외에도 뭐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뭐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발언 논란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 뭐 최상병 사건 뭐 다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제 민주당 역시 사실은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네. 그런 것들을 결국 돌파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치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영 실력 발휘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초짜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이게 앞단에서 하나 풀어갈 그 이슈를 하나를 이제 걸어가지고 풀어가자면, 사실 이번에 굉장히 초반에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였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아주 그냥 마른 장작에 불 붙듯이 국민적 막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다가, 이것이 조금 이제 시간이 딜레이되고 또 실제 당사자인 그 의대생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자초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 의대 정원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면서 이걸 소신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종국에 가서는 소신보다는 뭔가 불통이라던가 아집으로 이제 그 단어의 가치가 치환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런 포인트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태무 사건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떠한 큰 사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진한 선택이라던가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아주 기민하게 넘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좀 유연성이라는 부분이 보수 집단인 국민의힘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이제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요거에 대한 전략팀에서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있었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정말 또 용산에서 완전히 전략을 바꿨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대선 때 이제 전략팀에도 차출돼서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디테일에 대한 분석이 좀 약했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한 구당 보통 의원들이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 청주로만 해도 약 한 600여 개 이상의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저 지역별로 보면.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의료 대란 이런 때에 최소한 한 명, 그 본인 당사자만 해도 예를 들어 600표잖아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고, 가족들까지 하면 그 2배 정도는 되겠죠. 아무리 뭐 핵가족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분석했다 그러면 좀 더 바뀌었을 것이고, 많은 트러블이나 이슈를 네거티브한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한란 여사께서 네네. 뭐 친일을 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막말 파동 이런 게 있을 때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소위 이제 딱 한 번 얘기하고 딱 덮고 무시하고 가는 거지. 이건 순전히 선거 전략적으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어 호주 대사 그걸 뭐 이제 어떤 네이밍을 해서 도주 대사다 이러면 계속 그걸 해명하느라고 끌려다니듯이 하는데, 해명할수록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한번 딱 치고 덮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모습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입니다. 네. 뭐 덮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건 또 언론이니까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양당 모두 이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이제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 연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번에 생각하세요? 이제 국회의장 그 내부적인 이제 경선에서 네.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죠. 이렇게 예. 되면서 아마 많은 이제 설왕설래 논란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마 분명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네. 좀 더 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건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죠. 아,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강화되고 예,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원심력이 자꾸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다시 구심점을 만드는 네, 어떤 네. 그런 여론들이 강해지면서 그건 맞는데 네. 과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돌아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궁극적 목표는 당연히 대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을 이제 1등을 달렸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3년여의 시간들을 1등을 달려야 된다는 이론적인 그 네. 왜냐하면 보통 처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 대표를 맡고 있을 때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서 네. 어떤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또 2년 후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도 있을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최근에 예를 들어 무조건 연임이다. 여러 이제 외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웃고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기. 네, 굉장히 그렇죠. 고민이 깊고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등을 달리는 게 밖에서 볼 땐 좋은 것 같아도 그 어떤 시점까지 계속 1등을 달려야 되는 주자 입장에서는 네. 아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속해서 끌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시계를 당 대표에만 맞춰놓는 게 아니라 대선에다 시계를 네네네. 맞춘다고 보면 예. 굉장히 변수도 많고 고민도 더 그렇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튀어나오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네. 당 대표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정도의 전망이십니까? 실제로 주변에 많은 저도 이제 여쭤보고 들어보고 하는데 일체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그럼 누군가 이제 물밑에서의 하마평이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워낙 인물로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김수미 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입니다만. 글쎄요, 민주당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되시지 않겠어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추미애 대표 추미애 당선인 네. 국회의장. 네,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한번 이제 그 소위 삑사리가 나고 이제 그것을 대하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강성 지지자층들의 그 아주 고질적 패턴을 보면서 어차피 이 당의 실질적인 통수권자는 한 명이고 그분이 목표로 하시는 부분들에 가장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당대표 선거도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너무 당연히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네. 예측 불가능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 쪽이 전문. 그건 조금 뒤에 짚어보고. 네. 예. 네, 그 일각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방탄용으로 다시 대표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일각의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이미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은 대표를 하든 안 하든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한 영역 또는 그걸 넘어서는 영역들로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대표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그 경선 부분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특정인을 어떤 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는 되지 않아요. 실제 그 제가 겪어본 바로는 당원들의 뜻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특정인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도부가.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워낙 사실 주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네. 한동훈 전 많이 비대위원장, 계시죠. 네. 뭐 안철수, 뭐 유승민, 나경원, 오세훈. 네. 오세훈은 시장이니까 빼더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당내 유력한 주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도 저희- 어차피 한동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 이제 정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당 대표 선거 이전에 지금 국회 상황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 중에 있는데 상당히 큰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원래 국회 관행
관행을 보면 국회의장이 이제 다수당에서 배출될 때는 법사위원장이라던가 운영위원장은 야당이 반대당이 가져가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의 아주 적절한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협치의 모델을 관행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도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우원식 이제 지금 국회의장 당선인으로 되신 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3년 동안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 이제 아주 그 많은 좌석을 가진 민주당과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그 입체적인 철학과 이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네.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용산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안철수라던가 아니면 나경원 아니면은 뭐 그 한동훈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국민의힘 특유의 아주 강성 보수라고 불리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본인의 그 아주 협치의 가장 좋은 모습의 강점들을 테이블 위로 내놓으면서 아마 당대표 후보로 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 중에 아마 좋은 분이 당선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그건 불경스러운 것 같고요. 그 큰 틀의 것만 한번 보면 자유한국당 시절 그 탄핵 그 직후의 모습들을 보면 네. 탄핵의 어떤 정당성 부당성을 떠나서 왜 뭐를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은 없이 점점 그 뒤에 다시 어떤 극한 심지어 극우의 모습까지 다시 가면서 개혁의 모습은 실종되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오히려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대자비처럼 일부 엿보이고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아마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짐 체인지의 시간들인데 레짐 체인지라고 하면 진정으로 어떤 레짐이 체인지 되려면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면서 녹아 들어가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TK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 특히 당원의 숫자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소위 농담으로 신라 천년 집권 DNA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TK에서 과연 누구를 낙점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뿌리 깊게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개혁적인 의지나 개개인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에 부합하게 이제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국민들의 민의와 약간씩 왜곡되는 네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당대표 정하는 룰도 결정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이제 당선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의사 결정권자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그 우원식 추미애 두 국회의장을 놓고 격돌한 걸 봐도 당내 선거라는 건 정말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바깥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게 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아까 개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수 있다. 좋게 보면 당내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그걸 이제 음해하거나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개파에서 어떤 오더 내린 것들이 뭐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폄훼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어떤 정치 상황하고 이번 총선 직후의 모습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일사불란하게 누가 오더를 내리고 한다서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내부에서 당분간도 또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가 계속 분출되는 건 민주당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약 9년 반 정도 올 때도 민주당에서는 8번의 이합 집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언제든지 분출이 되고 또 어떤 갈등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또 잘 뭉쳐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 등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 3주간 쉬시다가 그 태무 알리 직구 사태로 네네. 인하여 이제 첫 일성을 페북에 남기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3년간의 시기를 얼마나 잘 야당의 협치와 상생을 이끌어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등판을 하시는 게 우리 보수 정당에 다시 한번 이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는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나오신다고 봅니다. 잊혀질 자유를 누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계시다. 왜 도서관에서 책 읽는 장면 찍혔잖아요. 네. 공공 장소잖아요. 그렇게 찍히는 게 오히려 민폐가 될 수도 있는 장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서가 결국은 그 어떤 특정인을 약간 디스하는 어떤 그런 답정너처럼 돼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을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네. 또 한 분 계시죠. 대구에 계신 예. 전 홍준표 시장님. 대표 시장께서 이제 계속해서 뭐 얼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건 100%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TV팟 천수서는 김수민, 신용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좀 들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신용환 전 교수님은 이제 뭐 다시 아까 뭐 산학회도 들어가서 네. 열심히 결국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넓혀가고 계신 거 봐서는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뭐 하마평도 좀 나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어떠세요? 하마에 입을 다물게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너무 과분한 그 격려 사랑을 받아서 특히 이제 비판하셨던 분들조차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 조언 주시면서 지금 네네. 함께 이제 산악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지역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 민생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때 민생 경제 일자리 이런 측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랑받은 네, 거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돌아가신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김수미 위원장님. 제가 4년 전 낙선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걸었는데 이번에는 언제나 청원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적었거든요. 저는 네네. 언제나 청원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역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기 현수막 밖에 보니까 다시 거듭나겠습니다가 국민의힘. 거듭나야죠. 네. 거듭.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심탄회 첫 TV판 함께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